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요즘 목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께서는 편찮으셔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괜히 의사 선생님 보니까 이번에 총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 총선 끝난 다음에 혹시나 시장에 어떤 치명적인 효과가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좀 인텐스하게 알아보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한번 뒤져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종종 이렇게 제 예상과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저는 매도인이 일단 문제일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매수인들은 매수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총선 결과 나오고 언론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시간이 있는데 매도인들 중에서 던지고 싶은 분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급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의외로 매도인 분들이 아니라 매수인들이 먼저 연락이 와서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해서 점검을 좀 더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총선 이후에 시장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의 위치에서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고 몇몇 분들께서는 총선 결과 때문에 시장이 다시 하락하지 않겠냐. 요새 좀 살아나고 있는데 다시 죽지 않겠냐는 걱정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총선이 끝난 이후에 총선 결과 때문에 부동산이 다시 폭락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해보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먼저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초급자 강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기사 몇 개를 좀 볼게요. 아직 집 사기엔 너무 비싸다. 수도권 전세값 8개월 연속 상승. 4억대 전세 없나요? 서울 전세 매물 3만 건도 아슬아슬. 전세 매물이 줄어간다는 거죠. 전세값이 왜 이래? 한 달 새 4억 된 이 동네 비명. 2천 가구 단지의 전세 영권, 수도권 아파트 전세 씨가 말랐다. 결론은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전세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에요. 자, 시장을 한번 쭉 볼게요. 2019년도부터 여기 보시면 매매가 빨간 선이거든요. 매매가 막 5천 건, 7천 건, 12,000건, 15,000건까지 거래가 활발하게 되죠. 원래 이게 시장의 모습이에요. 계속 6,000건, 7,000건을 때리는 게 아니라 오락가락 오락가락 잠깐 침체도 되고 침체되면 6개월 갑니다. 원래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일정 시점부터 거래가 쭉 빠집니다. 거래가 없어요. 시장이 죽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갑자기 월세 거래가 별로 없다가 월세 거래가 지그재그로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전세도 살짝 안 느껴지게 약간씩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 거래도 엄청 준 줄 알아요. 그런데 전세 거래는 약간 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이 여기를 보시면은 시장이 어떻게 된 게 보이셔야 되냐면 사람들이 매매를 하지 않고 월세로 많이 갔다 또는 전세랑 월세로 많이 갔다. 좀 더 깊이 보시면은 전세도 월세로 갔다는 평가가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이건 경험이 있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데 매매가가 많이 빠지고 시장이 불안하면은 원래 전세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보시면 전세가 많이 안 늘었죠. 그 뜻은 전세가 늘 부분을 월세가 먹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쪽으로 쭉 오면 어떻게 되냐면 거래가 완전 침체가 돼서 아예 힘을 하나도 못 씁니다. 이게 지옥장이죠. 팔고 싶어도 안 팔려요. 전세는 거래가 많은데 왜 그렇게 안 빠졌을까요? 맞아요. 전세를 놓고 싶은 사람보다 전세 수요가 너무 없었기 때문이고 전세 이동을 잘 안 했기 때문이에요. 거래가 제법 됐다고 나오지만 전세는 수요자가 많이 빠졌어요. 대신에 월세가 잘 나갔었죠. 그러다가 시장이 좀 살아납니다. 2023년도에 좀 가는 것 같다가 가는 동안에 어떻게 됐죠? 전세랑 월세가 빠져요. 이 모습은 뭐예요? 매매에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컨텐츠 뒤져보시면은 막 고시텔 갔다 와서 영상 찍고 빌라촌 가서 영상 찍고 막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때 테마가 뭐였냐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도망갔을까? 아파트 시장이 아니라 어디로 갔을까? 매매 시장이 아니라 어디로 갔을까? 가면은 고시원 월세까지 오른 걸 전부 다 확인이 가능했고 제가 영상 찍은 다음에 언론에서 한두 차례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월세와 전세에서 매매로 약간 돌아오기 시작했다라고 판단이 가능한데 또 가다가 꺾입니다. 뭐 미국 장기 채권 문제도 있었고요. 쭉 가다가 요새 다시 살아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1월달, 2월달 평행선, 그 다음에 3월달에 불쑥 올라가는 거, 한 3,500건 이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전세와 월세는 약간 거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시장을 총 판단했을 때, 지금 갑자기 왜 시장을 판단하느냐? 그게 아니라, 총선 이후에 시장이 다시 폭락하는 거에 대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요거를 봐야 돼요. 아까 기사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거래가 이렇게 없죠. 여기서, 시장이 다시 폭락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거래가 늘면서 폭락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 2년 동안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점검을 했는데요. 지금 망할 사람들 많이 망했어요. 금매로 던지고 나갔고 아니면 따르게 버티고 있거나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금매를 팔 사람이 아니라 금매를 팔 필요가 있는 사람이 상당수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장은 거래량이 약간 늘자마자 상승 지역이 옛날보다 훨씬 더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해졌다는 게 아니고요. 이미 힘든데 선택을 한 거죠. 아, 난 버틸란다. 난 전세에 놀란다. 나는 대출로 버틸란다. 나는 던져버릴란다. 이 안에서 체력이 약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또 던지고 싶어진 사람들이 약간 금매를 내놓으면서 일부 지역이 거래량이 늘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얘가 다시 하락하려면은 얘가 거래량이 다시 죽어야 됩니다. 거래가 이대로 늘어나면 지금 몇 개월 동안 있었던 일처럼 약간 매매가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전세 월세에서 사람이 약간 넘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시세 상승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총선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꺾인다면 예전처럼 매수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매수를 아무도 안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월세나 전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시세가 2배가 넘게 뛰었어요. 원래 유럽 중앙국에서 이렇게 단시간 내에 월세가 2배가 뛰면요. 폭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월세를 예를 들어서 300을 냈어요. 자, 맞벌이 부부예요. 한 명이 월급이 300, 한 명이 300, 총 600인데 월세를 300을 내고 살아요. 이게 지금 유럽과 미국 일부 수도권 지역의 현실이에요. 정말로. 2명이 벌면요. 한 명 돈은 월세로 나가는 거예요. 집주인도 세금 내다가 다 끝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한국처럼 월세가 300에서 600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쓸 돈이 한 푼도 없죠. 계속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길거리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월세는 지금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이건 제 뇌피셜이에요. 저는 이번 시장에서 사람들이 과연 월세를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는지 되게 궁금했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많이 버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세가 가성비가 진짜 좋았던 거예요. 월세가 정말 쌌던 거죠. 그래서 꽤 버티다가 지금도 월세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전 이제 멈출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전세 거래량은 좀 줄면서 사람들이 매매로 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월세로 다시 돌아가려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서 얘가 어느 정도는 더 받아주더라도 나중에 한계점이 왔어요. 그러면 또다시 전세로 돌아가야 돼요. 매매는 이제 안 돼요. 시장 다시 폭락 시나리오예요. 매매로 아무도 안 가고 월세로 갈라 그랬더니 월세가 너무 비싸서 전세로 갈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기사들. 얘가 해결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매매가가 다시 하락을 하려면은 전세 시장이 이 수요를 받아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전세 시장에서 이 전세 세입자를 받아주는 존재가 누구죠? 다주택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다주택자를 늘렸나요? 이론상 늘어날 수가 없었죠. 보면은 상승하는 지역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먼저였죠. 무슨 말이에요? 갭 투자는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폭락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정말 억지로 만들어내서 매매 시장에 사람들이 다 떠난 상태에서 월세랑 전세는 폭등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정부한테도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야당에서 뭐라고 할까요? 월세 난민, 전세 난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민심을 챙기는 짓이냐?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다시 폭락이 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지금 조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만약에 다시 폭락을 하려면 거래량이 다시 3,000건 밑으로 완전 깔려버려야 돼요. 쭉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도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자포자기하고 던져버리겠죠. 금매로. 그리고 예전처럼 어느 시장처럼 금매도 안 팔릴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자 경매로 넘어가고 다 곡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신규 공급량은 없는 겁니다. 지을 수가 없어요. 빌라 시장은 이미 100기 들었어요. 그리고 월세 더 상승하고 전세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을 하겠죠. 왜냐면 사람은 집이 필요하니까. 말 그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공에서 이 부분을 수용해서 민간에 나눠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건 역대 정부가 전부 다 인정을 했습니다. 임대차 시장은요. 80% 이상이 민간 시장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이 공공도 아니에요. 공공은 10%대고 여기저기로 좀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지금 뭔가 2차 하락, 데드캣, 더블딥을 얘기하기에는 시장 구조가 요상하다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즉 지금 매매 시장이 다시 폭락한다면
뒤로 갈수록 매매 시장은 내려가겠지만 월세와 전세가 상당히 많이 상승하면서 시장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날 수가 있고 현재 여당이 엄청나게 부담감을 주면서 야당에게는 상당히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정치적으로는 약간 뭔가 할 일이 생겼다? 좀 어떻게 얘기하면은 야당한테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일이다. 왜냐면 해결을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알고 시장을 지켜보면 어떨까? 즉 지금 매매가가 다시 하락을 하려면은 월세와 전세 시장에서 사람들을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걸 확인해 보세요. 이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임대차 매물이 지금 풍부한가? 그래서 이런 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세 자체가 부족하게 되면은 갈 데가 없어요. 전세가 부족하면은 월세로 도망가는 선택이 가능하지만 월세가 너무 비싸면 말 그대로 이제는 답이 없는 거예요. 물론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내가 먹고 살 게 없으면은 어떻게든 버티겠죠. 오피스텔로 가든 고시텔로 가든 부모님 집으로 가든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최근에 총선 이후의 시장을 점검해 봤을 때 총선 영향 때문에 다시 폭락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다소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매수인이 고민하는 최소한의 시간, 한 달 정도의 어떤 시간은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건강 꼭 챙기시고요.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